파트너 김동엽입니다. 네. 자, 요즘 시장, 2200을 넘나드는 코스피 시장을 보시면서, 굉장히 신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2월달, 3월달 이후에 그 폭락을 겪으면서, 언제 원상태가 되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한 2달여 동안 만에 굉장히 빠른 반등으로, 코스닥은 이미 전고점을 넘어섰고, 코스피 시장마저 2200을 넘나드는 수준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돈의 힘이 굉장히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 지금 미국 시장도 최근 들어서 다우지수도 27000대까지 회복이 되면서 강한 슈팅을 해주고 있고, 오늘 아침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신고가인 1만 포인트를 또 찍는 순간까지 맞이를 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 쪽에 가장 남아있는 이벤트 중에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미국의 대선이 되겠죠. 11월 둘째 주에 열리는 대선에서 과연 누가 될 건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초미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양 당에 후보자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큰 상황이 아닌 한 이 두 사람이 끝까지 갈 거고, 이제 조금 있으면 러닝메이트가 또 구성이 될 거고,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한 6개월 안쪽으로 시한이 좁혀들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각종 여론조사들을 통해 가지고 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또 어떤 공약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최근에 제목대로 보시면은 조 바이든이 트럼프의 어떤 여론조사상에서 지지율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걸로 나온단 말이죠.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은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상황은 그런 식인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조 바이든이 만약 예상대로 승리할 거냐,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이길 거냐에 대해서 배팅을 이미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관련주들이 또 이미 들썩들썩거리기도 해요. 여전히 트럼프의 샤이 트럼프가 우세하기 때문에, 숨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는 뒤집힐 수도 있어, 이렇게 보는 측도 아직까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양당 간의 어떤 양 사람들, 후보자 간의 어떤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 간단하게 비교를 해드리면서, 조 바이든이 지금 트럼프는 이미 3년 정도 하면서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조 바이든이 과연 어떤 사람이고 어떤 정책을 하는지, 또 이 사람이 만약 이겼을 때 우리나라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어떤 섹터가 더 좋고 안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방금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진표가 확정이 돼 있죠. 돼가지고 5개월 정도 피말리는 싸움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지지율 조사를 여러 군데서 해보면은 놀라운 일이, 바이든이 요 조사를 빼놓고는 나머지 3개 조사에서 50%를 넘었다는 얘기예요. 사실 50%를 넘었다는 얘기는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다 합쳐서 몇 프로가 되든 상관이 없죠. 50.1%만 넘으면 되는 거니까. 물론 이제 대선, 미국 대선은 방식은 우리나라랑 달라서 그냥 전체 국민 중에 과반수를 이기면 이기는 거야, 이게 아니고, 주별로 또 시스템이 있죠. 주별로 이겨서 선거인단을 획득하는 기준으로 해서 선거인단이 더 많이 획득된 사람이 최종적으로 이기는 거라, 사실 시장의 전반적인 지지도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대세적으로 보면 지지율이 한 7%에서 최근 조사는 14%까지 벌어졌다는 기사까지 있을 정도니까, 바이든이 굉장히 우세한 걸로 시장에서는 많이 점쳐지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샤이 트럼프가 과연 지난 대선처럼 힐러리랑 할 때처럼 많이 숨어 있느냐 하는 여부는 최근에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트럼프가 2가지 실정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코로나19의 대응 방식에 있어가지고 너무 늦었다 내지는 자만을 하고 있다가
큰 코 다쳤다 이런. 왜냐하면 뭐 미국이 최고의 지금 환자 수를 나타내고 있고 요새도 연일 2만 명대 환자 수가 나오고 있는 정도로 아직 코로나19가 뭐 미국 입장에서는 전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 거기다 또 경제 재개까지 하고 있으니 상황이 그다지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흑인 시민을 경찰이 목을 짓눌러서 사망에 이르게 되면서 나온 그 일종의 시위에 대해서 트럼프가 굉장히 강경 진압 일변도로 뭐 연방군까지 투여한다는 그런 얘기들 하면서 이제 자극시키고 또 물론 일부 폭동 부분이 있었으나 그걸 뭐 작은 부분을 크게 확대해가지고 이게 모든 것이냐 그냥 강경 진압 쪽으로 언급도 하고 연방군 뭐 군을 투여하려고 이런 제스처까지 하다 보니까 공화당 내에서도 야 이건 너무한다 그건 아니지라고 하는 얘기들 오히려 부시 같은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도 지금 바이든을 지지하고 있어요. 뭐 이런 정도 말 다 했죠. 그래서 지금 공화당 거물들이나 파월 의장이 지금 FOMC 의장이 아니고 콜린 파월이라고 옛날에 이라크랑 무슨 갑자기 전쟁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전쟁에서 전쟁 영웅으로 불렸던 그 참모 총장이죠. 그거 했던 양반이라 원래 뭐 굉장히 높은 직위까지 더 볼 수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뭐 야인 비슷합니다만 이분조차도 뭐 공화당 골수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싫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바이든이 지금 뭘 특별히 훌륭하거나 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트럼프에 대한 불만이 그냥 상대적으로 바이든한테 지지율로 몰리고 있다는 얘기고 지금 힐러리가 예전에 한 4년 전 보면은 이기고 있었습니다. 지지율로 보면 항상 이기고 있었는데 50%를 잘 넘지는 못했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바이든이 50을 넘어가니까 야 이거는 큰 이변이 없으면 대선 이길 것 같아 지금 이런 분위기로 분위기가 몰아져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양 두 사람의 성향을 보면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게 나이예요. 나이. 지금 트럼프는 73살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나이로 보면은 75세 정도 되죠. 46년생이니까. 지금 조 바이든 같은 경우는 79세죠. 그래서 야 이거 되고 나서도 결국은 내후년 정도 되면 80대가 되시는데 야 지금 다른 나라들 일부 국가들 분위기는 젊은 수상이나 총리들이 막 나와서 40대 심지어는 뭐 30대까지도 있으니까요. 그러는 판국인데 미국이 이거 70대 후반 이런 분들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된다고 하는 게 이게 과연 좋은 건가 하는 생각도 일부 들 것 같은데 어찌됐든 뭐 연륜 있는 분들이 서로 붙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나이 말고 나이 거의 비슷하고 뭐 변호사 경력이 있고 또 오바마 때 이제 8년 동안 부통령을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좀 약점이라고 하면은 이 바이든의 아들이 우크라이나 쪽에서 뭐 돈을 받았다 이런 논란이 좀 있었고 이 양반이 약간 미투성에 해당될 정도로 약간 여성과 약간 뭐 접촉이라든가 이런 이벤트가 좀 있어가지고 가끔 뭐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 뭐 옛날 일이다 이렇게 좀 뭉개군 넘어가고 있는데 뭐 최근에야 그러지 않겠지만 하여튼 과거에 그랬던 것들을 트럼프 입장에서 막판에 뭐 꺼내가지고 또 약점으로 아마 불고 잡고 늘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제 약간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글씨가 워낙 잘 와가지고 제가 좀 아래쪽에다가 이제 표시를 한 것 정도가 두 사람 간의 극명한 정책적인 차이라고 보는데 중국을 압박하는 차원이나 이제 그 무역 협정 쪽 차원에서 봤을 때 양쪽이 많이 갈려요. 이를테면 트럼프는 중국을 그냥 못살게 구는 게 나한테 좋은 거고 미국한테 좋은 거다 그래서 아메리카 뭐 그레이트 아메리카 아메리카 퍼스트 이거에 이제 몰입이 돼 있고 또 중국 자체를 그냥 못살게 구는데 목적이 돼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반해서
또 그러다 보니까 보호무역이 당연히 중요시되고, 얼마 전 발언을 보면 세계화는 끝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뭐 리쇼링이라고 해서 해외 나가 있는 미국 기업들도 많이 불러들이고 있고, 이런, 그러니까 미국 중심으로 살자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바이든은 상대적으로 자유무역을 선호하고 있고, 중국을 특별히 뭐 딱 집어가지고 못살게 굴 이유는 없다, 이런 관점이라서 대중국에 대한 입장이 좀 크게 차이가 나고, 한미 동맹 쪽으로 봐서도 사실 지금 뭐 방위비 협상 쪽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보면은, 굉장히 비즈니스적으로 이 사람은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거고, 바이든 같은 경우는 전통의 우방이라든가 이런 쪽을 소홀하게 대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외견상으로 보면은 동맹의 어떤 굳건함 기준이나 너무 우리나라를 몰아치지 않는 기준으로 보면 바이든이 조금은 더 나은 정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게 환경 정책이거든요. 트럼프는 아시겠지만 이제 석유라든가 셰일가스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원을 좋아하고, 또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했죠. 이거 다 필요 없어 뭐 이러고 탈퇴했는데, 바이든은 완전히 반대예요. 재생에너지 쪽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태양광, 풍력 이런 쪽을 좋아한다고 돼 있고, 또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그런 이슈에도 뭐 긍정적인 영향을 갖고 있고, 자기가 대통령 되면 파리 기후 협약 다시 들어간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극명하게 차이나는 이렇게 한 세 가지의 정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페이지에서도 이런 뭐 특히 이제 우리나라와 관련된 그런 정책에서의 어떤 공약을 좀 비교해 볼 수가 있겠는데, 트럼프는 톱다운 방식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바이든은 바텀업 방식이거든요. 뭐냐면 톱다운은 한마디로 내가 나서서 혼자 다 한다라는 거거든요. 아랫사람이 뭐라고 하든 내 뜻대로 한다. 그러니까 김정은하고 2번이나 만난 거죠. 대책 없이. 별 내기도 없이 만난 거고. 바이든은 반대. 실무협상 많이 해보고 뭐가 진척이 되면 그때서야 내가 나선다, 이런 입장. 바텀업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서, 실무단에서 결국 얘기가 안 되면 정상회담 꿈도 꾸지 말아라,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어떤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서 사실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관리 자체는 잘 됐죠. 뭐 미사일을 많이 날리거나 북핵 실험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친분 관계를 어떻게든 고도로 좀 유지를 하면서 뭐 잘 해왔던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뭐 극적인 행동 자체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개인기를 부려서 뭐 김정은을 만족을 시켰든, 아니면 구애 편지를 써서 뭐 어떻게 위기를 넘겼든, 지난 3년 동안 사실 동계올림픽 전까지는 굉장히 위험했다가 그 뒤로부터는 상당히 뭐 조용하게 지내온 건데, 최근에 이제 북한이 이제 더 이상 못 찾겠다 이러고 다시 여러 가지 말들을 자극적으로 하는 거 보면 트럼프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개인기 가지고만 오래 갈 수 있느냐, 이게 한계를 맞이한 상황인 것 같고, 다만 이제 민주당 쪽은 예전에 뭐 클린턴이나 그 오바마가 했을 때처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행은 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무자한테 맡겨서 그냥 한다 그러면 이게 정상끼리 만나서 그냥 악수하고 뭐 통 크게 뭐 양보하고 이러면 북핵이라든가 또 뭐 이런 부분이 풀리거나 경제 제재가 확 풀리는데, 실무단에서 그 권리별로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하세월이 되죠. 그래서 사실 오바마 때 8년일 때도 뭐 바이든도 부통령이었지만 사실 남북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진전된 뭐가 있던 거는 없어요. 다만 이제 한미 동맹상으로 보면 트럼프가 좀 특이하긴 하지만 뭐 주둔하는 비용을 다 받아내겠다. 그래갖고 우리나라에 뭐 1억 달러 되던 거를 뭐 5억 달러, 6억 달러 이런 식으로 크게 지금 늘리는 방위비 협상 문제에 있어서 트러블을 만들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것들이 사실은 좋고 안 좋은 거에 좀 혼재가 돼 있는데, 한미동맹의 어떤 뭐 원만함으로 보면은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조금 더 유연할 것 같은데, 다만 북한을 다루는 뭐 솜씨에 대해서는 트럼프의 방식이 오히려 뭐 좋을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기사로 나와 있는 짜잘한 글씨들을
제가 좀 테마로 묶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국의 대선 정점에 있어가지고 트럼프와 바이든 입장에서 이렇게 여러가지 최근의 이슈들에 대해서 유불리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한번 제가 그냥 단답식으로 유불리를 체크를 해봤는데, 코로나19 이슈에 대해서는 지금 트럼프가 불리하죠. 바이든은 지금 뭐 그냥 관망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사태가 계속 안 좋아지면 나한테 더 좋다 이런 인식일 거라, 트럼프는 어떻게든 지금 백신 치료제 10월까지 상품화 하려고 프로젝트를 막 하고 있습니다. 반전을 일으키려고 해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막판에 선거 임박해서 내가 코로나19를 잡았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비슷한 약이라도 아마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자기의 역할이 였는지에 대해서는 시장이 나름대로 냉정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중국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중국 쪽으로 봐서는 트럼프가 유리하죠. 많이 때릴수록 상대적으로 미국 내 지지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봐서는 트럼프가 중국 거리를 자꾸 갖고 내려 나오는 건 당연한 전략이고, 반면에 이제 오히려 트럼프가 바이든을 공격할 때 친중국 인사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중국 이슈가 자꾸 나오면 바이든한테 그렇게 유리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중국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얼마 전에 설문조사도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 경제가 재개된다라는 것 자체는 최근에 이제 증시를 같이 묶어서 봤을 때, 증시가 지금 다시 전 고점 수준으로 올라가거나 나스닥이 10,000포인트를 찍었다고 하는 얘기 자체는 트럼프가 그렇게 강조하는 나는 경제 넘버원의 대통령이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굉장히 트럼프한테는 유리하죠. 반면에 바이든은 한 게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고, 이번에 그 돌아가신 플로이드 사건과 관련해서는 트럼프는 완전히 지금 오히려 무덤 파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든 쪽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러닝메이트는 이미 트럼프는 펜스로 갈 거니까 이미지가 고정이 돼 있다는 면에서 상대적인 분리라고 보고, 지금 바이든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흑인 여성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제일 강력하게 보면 그 미셸 오바마라고 오바마 부인이 나오면 제일 좋은데, 오히려 미셸 오바마는 차차기 정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직접 나올지 모르겠고, 다른 흑인 후보분이 여성분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런 걸로 보면은 러닝메이트 상으로도 아마 인종의 좀 다양성 면에서는 바이든이 좀 유리할 것 같고요. 솔직히 둘 다 안 겪어봐서 모르겠는데 인간성은 일단 대외적으로는 바이든은 좀 원만한 사람으로 돼 있고, 트럼프는 트러블 메이커니까 제가 좀 주관적인 판단이라 요건 조금 정확도는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 지겹대는 거 아니에요. 재선까지 할 만한 사람은 아니라고들 생각한다는 거죠. 경제를 잘 이끌고 이런 거 인정을 하지만 정말 정냄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간성 측면에서는 어쨌든 바이든이 조금 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고, 좀 뜬금없지만 건강 이슈는 어차피 나이가 70대 후반인 게 비슷해서 유불리는 없다고 봅니다. 정렬적인 거 보면 트럼프가 조금은 나은 것 같긴 한데, 전부 다 고령이라 솔직히 재선이나 새롭게 임기를 하게 됐을 때 돌아가시지 않고 임기를 다 마칠까에 대한 우려도 솔직히 있어요. 어찌됐든 건강 문제는 그냥 동점으로 처리를 하고, 이렇게 보면 이게 어떤 섹터나 이슈의 비중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약간 바이든이 좀 유리하다 이런 입장이에요. 7개로 구분을 해보면 4대3 정도 되네요. 그렇게 보이고, 이제 바이든 관점에서 주요 정책을 기준으로 좀 시장과 연결을 해서 상태를 좀 살펴보면, 일단 오바마 케어는 트럼프는 폐기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사람은 오바마 케어가 자기 부통령 할 때 만들어진 건데 당연히 계승을 하죠. 이렇게 보면 제약바이오 쪽에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오히려 트럼프가 제약바이오 그 단가 인하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입장에서는 아마 바이든이 좀 더 반가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후 쪽이나 환경 쪽에 있어서는 파리 협약 재가입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쪽 관련해서는 뭐 당연히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고, 다만 세금 부분, 법인세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많이 낮춰놓은 부분을 올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뭐 국민 일반적인 부분들이나 이제 월가나 큰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좋아하지 않을 게 뻔하죠. 세금 많이 물리겠다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거기다가 바이든 정책 중에 하나가 그 대그룹, 큰 대형 초대형 IT를 뭐 분할을 해야 된다던가 너무 커지는 걸 좀 경계한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어서 월가라든가 뭐 실리콘밸리들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아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유연함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트럼프식으로 몰아붙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간의 갈등이 줄어드는 거에 대한 뭐 안심이 드는 반면에 사실 이렇게 또 놔두면 트럼프가 난리를 쳐서 그나마 중국이 움찔움찔 했는데 그냥 놔줘버리면 솔직히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강력한 규제를 못하게 되면 중국은 이번에 뭐 홍콩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더욱더 하고 싶은 대로 난리를 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솔직히 중국이 막 어마무시하게 빠른 속도로 커지는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진짜 뭐 고려시대, 뭐 삼국시대 이런 식의 속국까지는 아니더라도 바로 옆에 나라가 비이상적으로 커지는 게 그냥 우리가 거래를 많이 하니까 좋은 거야 이렇게 보기에는 나중에 굉장히 뭐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적정한 견제와 균형이 좀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트럼프 때보다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무역적인 거에는 뭐 어찌됐든 도움이 되겠죠. 다자 자유무역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좋은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무역 증가 쪽으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한미 동맹 쪽에서는 방위비가 그래도 적정한 수준에서 좀 타결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북 이슈에 대해서는 바텀업 방식이라서 협상이 좀 지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못 참고 도발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관련되는 섹터들을 좀 알아봤고요. 자, 지금 최근에 바이든하고 트럼프의 지지율 격차가 14%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막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관심주나 뭐 연관 주식을 막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온 게 뭐예요? 대학을 시라큐스대를 나왔는데 여기 대표나 임원들 중에 시라큐스대 나온 사람들 명단을 또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뭐 한성이라든가 사조 산업계열이라든가 뭐 이런 두올이라든가 몇몇 개 기업들이 대표나 이제 대표 임원들이 시라큐스대 출신입니다 이래가지고 억지로 이제 인맥주로 등장을 시키는 게 있는데, 사실 이건 정말 억지에 가깝고, 제가 생각하기엔 그린 뉴딜은 바이든도 선언한 바가 있는 정책이고, 탄소 배출권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된 파리 기후협약의 재가입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요런 쪽으로 분위기가 몰아갈 것 같아서 요런 쪽으로 관련이 되는 뭐 대표 종목들, 태양광이나 뭐 풍력 쪽 관련주들도 있고, 뭐 CS 윈드라든가 뭐 동국제강 이런 종목들도 있고, 우리 그린 뉴딜에도 해당이 되지만 이런 클래식 호텔이라든가 뭐 후성, 한성 홈데코, 뭐 제이시 케미칼 같은 목재류나 아니면 배출가스를 좀 억제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조금 더 부각될 가능성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종합을 해보면 조 바이든이 승리를 뭐 하거나 아니면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중국 견제와 관련된 부분이 조금은 내려갈 거고, 자유무역을 선호하게 될 거고, 연준을 독립한다라는 게 공약이기 때문에 연준이 보다 뭐 적극적인 자기들만의 세상을 펼쳐 나갈 것 같고, 다만 이제 법인세 인상은 조금 거부 이슈긴 하지만 뭐 그럴 것 같고, 오바마 케어는 나름대로 우리나라 국민 그 건강보험 비슷하게 만든 거라서 국민들 자체는 대략적으로 보면 좋아하죠. 그리고 기후협약을 다시 가입한다라는 그런 논리로
친환경 후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봐서 그린에너지랑 헬스케어 보험업종한테는 유리할 것 같고, 예, 테크 주식이 너무 비대하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큰 초대형 테크 주식들한테는 조금 불리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트럼프가 지금 장을 막 어찌됐든 꾸역꾸역 이끌고 왔는데,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되면은 이거 장 오히려 뭐 꺾이는 거 아니야, 이런 관점들을 많이 갖고 가시는데요. 오히려 예, 증시만 보면 시장 친화적인 공화당보다도 예, 민주당 집권기에 주가 수익률이 양호했대요. 예, 되게 좀 희한하죠. 예, 민주당 집권기가 이렇게 파란색 선인데 이때가 더 짜릿하게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한 76년도 이후의 상황을 보면은 민주당이 집권할 때 주가나 지수가 오히려 좋았다라는 면을 감안해 보면 트럼프 이후에도 미국 증시라든가 또 주변국의 뭐 중국과의 마찰이 좀 줄어드는 면을 통해서 세계 경제는 오히려 조금 안정되거나 경기 침체를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관점으로 보는 게 있고, 반면에 트럼프가 예, 쌓아놓은 뭐 그런 예, 감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또 금리를 무진장 내려놓고 돈을 많이 풀어놓은 거를 또 회수하는 입장이 돼야 되는 기간에 겹친다고 하면 시장이 조금 예, 최근에 급상승을 다시 예, 토해낼 가능성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뭐 기회와 리스크가 같이 좀 존재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종합을 해서 보면은 지금 예, 승기는 바이든이 분명히 잡아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코로나나 예, 흑인 사망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트럼프가 궁지에 몰리고 있는 건 맞는데, 트럼프가 지난 대선에서도 지고 있다고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에서 힐러리를 극적으로 예, 반전 승리를 했기 때문에 아직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금의 지지율 정체나 하락을 되돌리기에 뭐 시간이 너무 없다거나 이러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 반전의 카드는 있다고 보이고 뭐 노련하게 구사를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10월 말부터 11월 요 대선 기간 동안에 굉장한 지지율의 변동이 일어나면서 거의 박빙 상태로 예, 모양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뭐 종합적으로 보면 최근에 바이든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는 여론지사 지지율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뭐 일단 큰 흐름은 뭐 9월까지 정도는 트럼프가 어떤 반전을 못 일으키면 바이든 중심의 정책주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움직일 것 같고요. 다만 트럼프의 어떤 극적인 플랜 B가 뭐가 있다고 하면 예, 아직까지 최종 승부는 난 건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12월 둘째 주까지는 굉장히 좀 시장 자체가 그때쯤 되면 되게 혼란할 것 같아요.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바뀔 것 같으니까 예,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이 될 것 같으니까 사실 누가 돼도 사실은 지수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는 불안하거든요. 예, 누가 돼도 그 다음에 목표치가 없는 사람이 재선이 되거나 아니면 기존의 지수 오르는데 정책 쪽을 끌어왔던 거랑 반대 정책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게 시장에는 그렇게 반가운 건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사실 하반기 뭐 최고점 수준에서 예, 누가 되느냐에 상관없이 일정 부분 조정 타이밍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최근에 바이든의 지지율 뭐 급등에 따른 뭐 수혜주라든가 예,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일종의 미치는 영향과 또 섹터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하여튼 뭐 바람이 불면 불수록 관련된 섹터들의 움직임도 연동해서 움직일 것 같다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 차후에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이 있으면 더 연구를 해가지고 예,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 지금 요 정도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